자, 1번 기본 단위. 기본 단위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 웬만하면 이 단위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걸 기본 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1번의 1, 질량은 킬로그램이었죠? 그래야 안 돼요. 킬로그램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대입할 때 좀 더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놔야 되잖아. 길이는 미터죠, 미터. 센티미터 안 됩니다. 시간은 세컨드 초. 2번 등속 직선 운동이라 그랬기 때문에 거리 시간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 혹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도 인정. 그 대신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X축에 나란하게 그려져야 되고, 자, 앞에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고 여기서는 이 넓이가 S 거리가 됩니다. 3번 내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하는데 외우라고 한 공식 4가지 적힙니다.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2분의 V 플러스 V0가 V 평균. 델타가 들어가거나 벡터 표시가 들어가도 되는데 안 들어가도 맞다고 인정합니다. 4번. 내가 조절을 해서 4번 문제만 2개인데 4번에 봐봐. 들어갈 때 속력이 얼마? 20. 나올 때 속력이 얼마? 30이잖아. 그럼 평균 속력 얼마? 25. 근데 이 사다리꼴 넓이가 500m이어야 되죠,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몇 초? 20. 네. 시간은 20초, 평균 속력은 25m/s.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20분의 10이니까 0.5m/s 제곱. 자, 4번 자, 뒤에 거 4번 대신에 5번으로 좀 고쳐주세요. 자, 등가속도 직선,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5초일 때 얼마다? 20이 됐다는 거는 1초일 때 속력이 얼마다? 4라는 소리죠. 맞지? 그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이 사다리꼴 넓이잖아. 이 사다리꼴 넓이. 근데 봐봐. 평균 속도 얼마예요? 4와 20이니까 12죠.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다? 4초잖아. 즉 사다리꼴 넓이는 요 사각형 넓이로 구해도 되잖아. 뭐 곱하기 뭐? 12 곱하기 4 얼마? 48m. 왜? 40펜. 됐나요? 됐지? 자, 시험지 한 장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뉴턴 2법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가속도는 배웠으니까. 그래서 물체가 하나일 때 혹은 물체가 여러 개일 때 힘을 가하면 각 물체는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가속도로 운동하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과학 관련되는 각종 교양서적, 특히 물리학에 대한 뭐 기본 설명이 있는 문제집 외의 책들을 읽어봤을 거 아니야. 문제집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가장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게 물리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거예요. 1법칙, 2법칙, 3법칙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는지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1. 보통 우리는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죠. 관성이란 뭐를 말한다?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하고, 이 관성 때문에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부모님 차를 딱 탔는데 엄마가 차를 출발시키면 몸이 뒤로 쏠리고, 신호 걸린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전혀 다른 개념 두 가지를 관성으로 묶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관성을. 관성의 법칙이란 알짜임 있죠. 우리 힘의 평형 알짜임 이야기 했었잖아. 맨 첫 시간에 역학적 평형 하면서. 그 알짜임의 크기가 0일 때, 알짜임이 0인 운동 상태를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이 법칙이 가속도 법칙이라면서 보통 우리는 가속도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F는 ma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책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지? 여기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가속도 법칙이야? 저건 가속도 법칙 아니에요. 그럼 뭐냐? 원래 뉴턴의 운동 법칙 자체가 가속도라는 녀석은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이고, 이 크기가 델타 T분의 델타 V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법칙에 대한 설명이 뭐다? 이 법칙은 그 알짜임의 크기가 0이 아닌 물체의 운동 상태의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알짜임이 0이잖아요. 알짜임이 0이면 저절로 뭐가 0이 되죠? 뉴턴의 운동법칙에 붙여보면 F가 0이 됐어. 질량은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가속도가 0인 상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가속도가 0인 상태는 뭐랑 뭐예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VT 그래프에서 X축에 날아난 운동을 가속도가 0인 상태라 그러잖아. 이게 무슨 운동이다? 아니죠. 등속 직선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어디에? 이 그래프의 시간 축선상에.
이 그래프 시간축상에 하나가 더 있죠. 무슨 상태? 정지 상태. 잘 한번 여기 와서 봐도 되고 저기 와서 봐도 돼. 자, 언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느냐? 물체의 처음 운동이 0이 아닐 때는. 즉, 운동 중이던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운동의 변화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 원래 처음의 상태가 멈춰있던 물체는, 정지 상태이던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무슨 상태? 계속 정지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한다가 관성인 거야.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힘을 받으면 알짜임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가속도 역시 즉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는 질량의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뭐다? 이게 사실은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가 변한다고. 근데 그 변하는 정도가 질량에는 반비례, 힘의 크기에는 비례. 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첫 번째로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나란하면 나란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대로 힘을 밀어주거나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딱 정반대로 힘으로 받아주거나 이걸 말하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속력만 변하고 방향은 일정한 운동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배운 거예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그러면 또 하나 더. 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 서로 수직이 되면 속력은 일정한데 뭐가 바뀐다? 네, 방향만 변하게 돼요. 이런 운동이 무슨 운동이 있다? 속력이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 등속. 바로 원운동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면 네, 속력과 방향이 모두 다 변화하게 돼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2번의 경우 우리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시원 동그라미 졸라 잘 나오는데 실제 각 달의 위치에서 실제 각 부분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그 원의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근데 이 운동을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지구가 달에 가하는 중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빠르기는 유지한 채 어떻게? 방향이 계속 지구 쪽으로 바뀌면서 빙빙 도는 거야. 이해가 돼요? 세 번째 거는 무슨 예가 있느냐? 첫 번째가 진자운동이에요. 진자운동은 각 지점에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과 이 줄이 당겨주는 장력에 의해서 힘을 합하면 요렇게 힘을 가하게 된다. 근데 예를 들어 한 이쯤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치면 밑으로 가하는 중력은 그대로고 줄의 장력이 이렇게 되면 합력을 그려보면 작아지죠. 이해가 되지? 진자운동의 특징이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다? 포물선 운동이 있어. 비스듬하게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휘어지잖아. 물체가 날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만 힘을 받는다? 중력을 아래쪽으로만 받잖아. 근데 매 순간 운동 방향은 사실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느려지고 여기서 내려올 때는 빨라지지만 수평으로는 속력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수평으로는 일정한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요게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2법칙이에요. 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 혹은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모든 힘은 반드시 서로 두 물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팔 당겨봐. 하나, 둘, 셋. 나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끌려오잖아요. 맞지? 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팔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이라면 선생님 팔도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반작용이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작용의 크기와 반작용의 크기는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둘의 방향은 180도 반대로 일어나고 반드시 작용선이 일치합니다.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알짜임이 0이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평형인 조건. 이걸 우리는 평형 상태라 그러잖아. 조건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같은 직선상에서 두 힘이 작용할 때 합치면 0이 된다고 하거든. 같은 소리 같아 보이죠? 그지? 이거 둘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작용 반작용은
기본적으로 물체가 몇 개다? 2개인 거야.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B가 A를 미는 힘이 반작용이 되는 거지. 이거는 물체가 서로 다르니까 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힘의 평형 조건은, 평형 상태는 한 물체에 힘 2개가 가해지는 걸 평형 상태라고 해요. 이거 2개 합쳐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작용을 문장으로 풀어서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A가 B를 이쪽으로 세모라는 힘을 가했다고 한다면 반작용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B도 A를 반대쪽으로 반드시 같은 두 힘의 종류가 같아져야 되는 거야. 대신에 어떻게? 봐봐. 주어 목적어 위치가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죠. 이해가 돼?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봐봐. 여기가 좀 비었네. 지구 위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사과가 하나 얹어져 있습니다. 역시 과학은 사과다. 그지? 선생님이 말하는 힘의 반작용 찾기. 1. 사과의 무게. 무게라는 건 중력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 1번 힘의 반작용은 누굴까요? 어떤 힘일까? 사과 무게에 대한 반작용. 테이블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이미 틀린 거 알고 있죠? 중력이래잖아. 그럼 반작용도 무슨 힘이어야 돼? 중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과를 당기는 주체가 누군데? 네, 그러면 작용이 어떻게 읽어야 돼? 지구가 사과를 지구 쪽으로 중력으로 당긴다는 소리잖아. 그럼 반작용은 누구도? 사과. 그치, 사과도 누구를? 지구를 어느 쪽으로? 사과 쪽으로. 무슨 힘으로? 중력으로 당기는 거야. 여기에 생긴다고, 여기에. 1번의 반작용.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생긴단 말이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다 보니까 수직 강력이 생깁니다. 사과가 테이블을 아래로 누르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겠지? 그럼 이 2번 힘의 반작용도 무슨 힘이어야 된다? 수직 강력이겠지. 누가 이번에는? 테이블도 누구를? 사과를 어디로? 위로. 무슨 힘? 떠받쳐서 미는 힘이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고 나서 요 사과만 봐봐. 밑으로 무슨 힘이 가해지고 있어? 중력이 가해지고 있지. 위로 무슨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2번 반작용이 수직항력이 생기잖아. 이 두 힘의 알짜힘이 얼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갑자기 테이블이 없어지면 수직항력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사과는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하면서 떨어지겠죠. 그게 뭐야? 자유낙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필기.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적고 나서 요거 있죠. 여기 요거. 이거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맞아요. 자, 지금부터 뉴턴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고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이 물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을 주고 있어. 그리고 이 물체가 만약에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그렇지. 아래쪽으로 중력이 가해질 거고 얘는 mg만큼 가해지고 있겠다. 그지? 또 무슨 힘이 생긴다? 이 중력 크기만큼으로 이 물체는 바닥을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으로 무슨 힘도 생긴다?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 올리고 있겠죠. 그 힘의 크기가 아까 말한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 힘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물체는 앞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 중일 거고요. 맞지? 이 가속도의 크기는 n분의 f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요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요렇게 T자 모양으로 표를 그리는데 이게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를 표시를 해주고요. 힘을 나눠서 볼 거야.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문제는 앞쪽 칸에는 그럼 뭘 적는데? 네. R자임을 구하는 거예요. 즉, F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앞쪽 칸에는. 뒤쪽 칸에는 질량을 다 더하고 가속도를 곱할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시그마 F고 시그마 M 곱하기 A가 들어갈 자리인 거지. 근데 요거 봐봐. 가로축에는 힘이 뭐밖에 없죠? 지금 F밖에 없잖아. 질량은 이 물체 질량 M밖에 없지. 그러니까 곱하기 A. F는 MA가 된단 말이야.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식에서 낸 답이 뭐다? 가속도의 크기는 n분의 f다. 그리고 수직 방향. 힘이 뭐랑 뭐가 있다? mg랑 n이 있죠. 그런데 요걸 잘 생각해 봐. mg 때문에 n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mg가 플러스고 n이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수직항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잖아. 그래서 혹은 n-mg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개인 취향인데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려. 근데 문제는 뭐다? 0이죠. 아래 위로는 가속도가 안 생기잖아. 왜? m 곱하기 a인데 얘가 0이잖아. 그럼 우리는 요 식에서 뭐가 나온다? 수직 항력의 크기가 무게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그럼 만약에 수평면이 있는데 이 수평면이 마찰력이 있다면 마찰력이 있는 어떤 수평면에서 내가 이물체를 앞으로 당기고 있다면 당연히 뭐도 있을 것이고 중력도 있을 것이고 중력 크기랑 같은 수직 항력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생긴다? 네. 뒤쪽으로 마찰력이 생길 건데 문제는 뭐다? 이 마찰력의 크기가 거칠기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 얘가 거칠기예요. 정확하게는 바닥이랑 물체 바닥이랑 밑바닥이 얼마나 서로 잘 들러붙어 있느냐에 대한 값이야, 거칠기. 그래서 학교 체육관 같은 나무 바닥에서는 무슨 신발이 제일 안 미끄러지죠? 농구화, 그 빨판 상어 무늬 있는 그 농구화가 가장 안 미끄러지는 거야. 흙바닥에서는 학교 체육관, 학교 운동장 흙바닥이라면 축구화나 야구화, 쇠스파이크 안 미끄러지겠죠. 인조잔디에서는 우리 터프화라고 불리는 그 잠뽕화 있죠. 풋살화. 보통 우리가 풋살화라 그러는데 정확하면 지금 터프화입니다. 인조잔디 운동화. 맞지? 각 바닥이 어떤 재질,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 정해져 있잖아. 그거에 대한 값이 거칠기예요. 그럼 이 경우는 Y축은 얘랑 똑같잖아. 그럼 X축만 새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네. 자, 바뀐 X축. 힘은 뭐랑 뭐다? 얘가 근본이잖아. 그러니까 F는 플러스고 마찰력은 마이너스겠죠. 맞지? 혹은 F 마이너스 뮤 N이라고 써도 되겠네. 근데 우리 N이 뭐라 그랬다? mg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F 마이너스 뮤 mg라고 써도 되겠죠. 결국 무슨 소리다? F 빼기 F 다시 어떤 힘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도 같이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찰력이 아니더라도. 맞지? 이때 질량은 뭐다? 지금 m 하나밖에 없을 거고. 이 물체가 만약에 앞쪽으로 가속한다면 A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 요 식이나 이 식에서 A는 M분의 F 마이너스 F 다시. 이 F 다시 자리에 마찰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요 두 가지에 숫자를 넣고 풀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넣으면 은근히 되게 쉬워져요, 문제들이. 숫자 넣으면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숫자를 넣고 값을 구하는 답보다는 이 단원에선 사실은 식으로 풀게 시키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요 책에는 요 부분이 좀 설명이 적어. 알짜임을 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필기하고 나면 이제는 힘이
하나인 대신에 물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있지. 여러 개의 물체를 한 번에 운동시킬 때 각각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리 책에 문제가 나와 있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힘이 여러 개인 경우, 물체가 여러 개인 경우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지?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합시다. 뭐냐면 빗면에 각이 세타야. 여기에 물체를 놔두면 얘가 마찰력이 없을 때 마찰력이 생기는 순간 물투로 날아갑니다. 이 내용은. 그럼 이때는 운동축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기에서 이 물체의 무게가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요만큼의 힘, 여기서 요 수직만큼의 힘으로 바닥을 눌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요만큼의 대칭으로 뭐가 생긴다? 수직항력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mg의 코사인이 되고, 맞죠? 삼각비. 그래서 요 수직항력과 중력의 알짜임으로 요만큼의 힘, 요만큼의 힘, 얘가 알짜임이 되는데 얘는 mg의 사인 세타가 알짜임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면 알짜임이 ma잖아. 그러면 mg의 사인 세타가 ma니까 따라서 a는 g 사인 세타의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꼭 이거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90도가 되면 자유낙하 a는 g가 되겠지. 오케이? 일단 요거까지도 마무리 그려봐봐. 하고 난 문제 2개짜리. 자, 첫 번째가 역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 A와 물체 B가 있어. 자, 이 상황에서 이 전체를 F로 민다고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B를 미는 힘도 수직항력이겠지. 그러면 반작용으로 뭐가 생겨요? B가 A를 미는 힘이 수직항력이 되잖아.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내력과 외력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같이 움직이는 걸 고려할 때 이 범위가 있잖아. 물체 2개를 한 덩어리로 볼 때 나는 그 밖에서 물체 한 덩어리를 밀죠. 이럴 경우 이 수직항력들은 내력이다, 외력이다? 내력이지. 물체 덩어리 안에서 주고받는 힘이잖아요. 내부에서 생기는 내력은 가속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즉, 뭐다? 이 경우 가속도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이 물체계 전체의 가속도가 A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이해한다? 외력은 F잖아. 시그마 M은 뭐예요? A 질량 더하기 B 질량이겠죠.
원래는 뭐라고 쓰냐면 MA라고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A라고 쓸게요. A 질량 더하기 B 질량 곱하기 가속도 A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뭐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속도의 크기는 A 더하기 B 두 질량합의 F로 질량합으로 F를 나누면 가속도가 되겠지. 맞죠? 그리고 봐봐. 요거를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쓰면 A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잖아. 근데 얘가 뭐냐면 사실 A가 받는 알짜임. 얘는 B가 받는 알짜임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푼 거는 뭐다? 물체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물체 A만 놓고 보자고. A만 놓고 봤더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F가 작용하고 있죠. 맞지? 여기서 A만 본다는 건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B라는 물체를 없다고 치고 보자는 거야. 맞죠? 그리고 힘이 하나 더 있네. 뭐? 수직항력. 반대편으로 수직항력. 왜? 지금은 우리가 힘의 범위를 A 질량만 놓고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항력도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죠, 이번에는. 이때 얘도 가속도가 뭐다? A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이 뭐야? A분의. 알짜임은 F-N이 되죠. 이때 주의할 거, 가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 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지, 반대쪽이니까. 그 부호대로 가는 거예요. 혹은 F 마이너스 수직항력은 A 곱하기 A, 즉 A가 받는 알짜임인 거고. 맞지? B는 B만 놓고 보면 힘이 뭐밖에 없다? 수직항력만 주잖아. 맞죠? 그러면 근데도 얘도 가속도가 얼마다? A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A는 B분의 N이지. 그리고 수직항력 크기는 B 곱하기 A, 즉 B가 받는 알짜임인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야. 식으로 하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숫자 넣잖아? 쉽다. 볼래요? 아무 1부터 10까지 아무 숫자. 8, 5. 자, A가 8kg, B가 5kg, 힘을 26N으로 봅시다. 그럼 가속도 얼마야? 자, 26은 8 더하기 5의 A니까 A는 13분의 26이니까 얼마? 2죠. 그럼 가속도가 2잖아. 그럼 여기 봐봐. A가 2야. 가속도가 이거 A 질량이 얼마? 8이죠. 그러면 얘가 받아야 되는 알짜임은 얼마야? 28에 16N이지. 근데 F가 얼마다? 26N이야. 26N에 얼마를 빼야 16N이 되죠? 그렇지. 그럼 얘가 10N일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 검산을 어디다 간다? 여기다 가는 거야. B 질량이 얼마야? 5kg죠. 가속도가 얼마인데? 2야. 얘가 받아야 되는 알짜임이 얼마야? 10N이잖아. 그럼 수직항력이 얼마라고? 16. 이 수직항력이랑 이 수직항력이랑 힘의 크기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럼 검산까지 끝난 거야.
이해가 돼요? 되지? 근데 요거 한번 봐봐. 그림이 좀 다른 거 하나 더 그려볼게요.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가 줄의 장력 T로 연결돼 있고 내가 얘를 F로 당길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런 요 전체를 하나의 개로 묶어버리겠죠. 맞지? 그러고 나서 전체의 가속도가 얼마다? A라고 놓으면. 원래는 이런 틀을 잡아서 세야 되는데 그냥 바로 쓸 수도 있겠다. 그지? 어떻게? F는 A 플러스 B의 A. AA 플러스 BA. A가 받는 날짜임 더하기 B가 받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A는 A 플러스 B분의 F. 어디서 많이 쓰던 것 같은데. 봐봐. 한 덩어리를 미는 거나 한 덩어리를 잡아당기는 거나 가속도 구하는 방식은 같다 다르다? 똑같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A만 놓고 보니까 앞쪽으로 장력밖에 없죠. 우리 장력이라는 건 사실 뭐다? A를 앞으로 당기는 힘이자 B를 뒤로 당겨주는 힘이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가속도가 얼마다? A다야. 그럼 여기서는 T는 A의 A지. B는 얘 가속도 A잖아. 똑같이. 근데 B는 앞으로 당기는 힘이 F. 뒤로 당기는 힘이 T. 그러면 가속도가 오른쪽이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식을 세어보면 어떻게? F-T는 B의 A. 뭐? FB. 얘가 FA. 야, 그리고 보니까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물체를 따로 잘라서 보니까 결국 이 그림과 저 그림은 사실 어떤 거다? 같은 거죠. 다를 게 있나? 없지. 그죠? 그러면 그림 하나만 더 볼까? 마찰이 없는 어떤 테이블 위에 A가 놓여져 있고 줄에 의해서 도르래와 연결된 줄에 의해서 B가 매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랑 B를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은 크기가 같겠죠. 한 줄이잖아. 그리고 무슨 힘이 있다? 네. 중력이 있겠지. 생각해보면 이 전체의 물체계는 이쪽으로 가속 운동할 거 아니야. 다른 힘은 따로 없죠. 맞지? 그럼 이렇게 잡는 순간 사실 이 그림은 뭐랑 같다? A가 있고 B가 있고 중간에 장력이 있고 일로 당기는 힘이 뭐다? 얘랑 얘랑 어떤 거야? 문제풀이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그러면 요거는 식으로 뒀으니까 요것만 숫자 넣어볼까요? 자, A 질량 아무거나 1부터 5까지 숫자 좀 줄이자. 2. B 질량 5. 좀 안 시키면 안 떨어지잖아. 좀 센스껏 합쳐서 5로 맞춰줘야지. A 질량 2kg, B 질량 3kg. 그러면 B의 중량 몇 뉴턴? 30뉴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30N으로 몇 킬로를 당기는 거야? 30으로 2 더하기 3을 당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속도 얼마? 6이죠. 맞지? 그러면 2의 가속도가 6이야. T는 몇 뉴턴? 12뉴턴이 될 거고. 맞지? 확인 사살. 3에 6이야. 요쪽으로 30. 얘가 받는 날짜임이 얼마? 18. 그럼 뒤로 가는 T는 얼마? 자, 12뉴턴 같으니까 계산 오류 있다 없다? 근데 이럴 경우 봐봐. 결국은 뭐냐면 알짜임의 크기를 전체 질량에서 얘 질량 부분으로 나누면 걔가 받는 알짜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물체가 받는 알짜임은 각 물체의 뭐랑 비례한다? 질량과 비례하고 있죠. 맞지? 마지막 하나, 도르래에다가 물체 2개 다 매달아 놓은 케이스 가기 전에 필기. 그러니까 그림을 보더라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나 구하고 따로따로 떼서만 보면 결국 그림 모양이 다른 모양 같지만 이 세 개는 어떤 문제다? 같은 문제죠. 맞지? 근데 봐봐. 요거 2개가 아까 뭔지 알겠어? 아까 1번, 2번이잖아. 알겠지? 이런 문제에서 뭘 물어보느냐? B가 A를 미는 힘을 물어봐요. 그럼 사실 B가 A를 미는 힘은 A가 B를 미는 힘이고 B가 받는 알짜힘이랑 같다는 거를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줄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같을 거고 그냥 이 줄의 장력 구하는 거잖아. 그럼 A가 받는 알짜힘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응? 이거 굳이 T 구한다고 B에서부터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귀찮잖아. 그냥 A 거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바로 도르래에 물체 2개 다 매달아 놓은 거. 동그란 도르래에 A도 매달려 있고 B도 매달려 있고 B가 더 무겁다 칩시다.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할까? 일단 A와 B에 각각. 그렇지. A에 가해지는 장력 T, B에 가해지는 장력 T. 이 두 T는 같겠죠. 왜? 같은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A의 중력, B의 중력이 가해지잖아. 그죠? 다른 마찰력이 없다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할 거고 그러면 B는 어느 쪽으로? 가속도가 밑으로 생기겠죠? A는 위로 생긴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사실 이 그림이 뭐랑 같다는 걸 이해하면 된다. A가 있고 장력으로 연결된 B가 있으며 이쪽으로 당겨지는 외력이 B지고 이쪽으로 당겨지는 외력이 AG가 될 때 우리는 이 전체를 앞으로 가속시키는 힘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시그마 F는 BG와 AG가 있는데 가속도 방향이 무조건 플러스라 그랬잖아. 맞죠? 그럼 BG가 플러스, AG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G 마이너스 AG가 알짜임이죠. 질량합은 A 플러스 B의 가속도가 A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가속도의 크기는 A 플러스 B의
B-A의 G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지? 그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거. A만 놓고 보자니 어떻게 힘이 가해지고 있다? 오른쪽으로 장력이 T죠. 왼쪽으로 중력 Ag인데 이쪽으로 가속도가 있잖아. 그럼 누가 플러스다 이번에는? T가 플러스 Ag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T는 A에 G 플러스 A고. 맞지? 여기 A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는 A에 자, 1 플러스 A 플러스 B에 B 마이너스 A의 G잖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분모 그대로 놓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AB잖아. 맞지? 그러면 A가 날아갈 거고. 뭐다? A 플러스 B의 2AB G가 되죠. 뭐가? 장력 T는. 이해가 돼? 그지? 그러고 B는 여긴 B지고 여기 T고 얘가 A잖아. 그러면 BG 마이너스 T가 BA. 요렇게 해서 여기 T는 B에 G 마이너스 A잖아. 여기서 나오는 값, 여기서 나오는 값이 둘 다 이 값으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 놓고. 숫자 놓고 한번 바로 풀어보자면, 자, A가 2kg, B가 3kg면, 여기가 얼마? 30, 여기가 20, 질량이 5니까 가속도는 2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도 2, 얘도 2, R자임은 4. 근데 AG가 20. 그러면 T는 에헤이, 얘가 플러스라고. 24. 맞지?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3, 2, R자임 6, 얘가 30이잖아. 그러면 T는 24, 24 맞네. 그럼 다 풀었네. 요렇게 풀리는 거야. 은근히 숫자 넣으면 잘 떨어지지.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문제 자체도요. 산수를 복잡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현재 교육과정은. 그냥 풀이하는 순서를 잘 이해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시키는 단원인 거야. 그래서 숫자가 복잡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식이 복잡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숫자가 복잡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필기하면 오늘 끝.